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단 먼저 이제 시장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고, 아,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코스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다시피 외국인하고 기관이 들어왔는데 그 규모 자체가 뭐 크지는 않고, 그 다음에 개인 자체도 한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어떤 큰 변화를 줄 만큼 어떤 그런 건 없었는데,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넷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보니까 일단 거래량 자체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죠. 거래량. 이게 이제 거래량을 보니까 어제보다 좀 더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약간 애매할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은 이제 이게 갭 상승해서 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지금 이제 여기 이 도치형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봉인데, 뭔가 이 매수세에 대해서 지금 뭔가 상당한 어떤 그 힘싸움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밀어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움직임 폭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거 보니까 일단 상당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여기 지금 이제 갭으로 하락했다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한 저항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뭐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오늘 그 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 뭐 지수는 좀 하락했지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코스닥을 넘겼고요. 코스피.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인 것 같아요. 일단 상당히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거래량도 어느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갭을 거의 메울 것 같은데, 상당히 이게 뚫는 속도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큰 갭을 뚫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 밀리는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자체가 그만큼 이 밑에 밀렸던 걸 다시 올려버렸으니까 상당히 강한 거죠. 지금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힘이. 그래서 뭐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금액 자체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코스피보다는 더 큰 금액이 있네요. 한번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죠. 이렇게 먼저 일단 외국인에 대해서 일단 지금 들어온 걸 코스피 쪽에 보니까 전기전자가 좀 오늘 좀 들어왔고요. 뭐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오려는 건지, 아니면 아까 저희가 방금 전에 봤다시피 일단 외국인 자체는 일단 코스피에 많은 어떤 매수 금액을 안 넣었기 때문에 일단 100억 정도도 많이 들어온 것 같고, 그 다음에 화학 쪽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업 쪽에는 꾸준하게 지금 들어가는 것 같고, 그냥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9억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간 쪽으로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이제 기간 쪽에 코스피를 보니까 전기전자 쪽에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아마 금요일 월요일부터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면 전기전자 쪽 이걸 유심히 봐야 된다고 일단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이쪽을 좀 보시고, 사실은 아까 의약품 쪽은 외국인은 화학은 외국인이 샀는데 기관이 좀 팔았어요. 조금 팔았어요. 우주장비 쪽은 외국인이 팔았고 지금 기관은 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좀 이렇게 힘을 여기에 많이 보태는 것 같은데 하드웨어 좀 많이 들어오죠. IT 하드웨어 쪽. 그 다음에 오락무나 뭐 서브들이 조금씩 보는 것 같고, 제약을 좀 팔았네요. 특이하게.
기간의 제약을 지금까지 많이 바이오 제약품을 많이 매수했는데 좀 팔았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쪽에 한번 지금 여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는 로템이 이제 하나 걸렸었는데 오늘은 신세계 IC에 대해서 저희 신증권에서 120% 적정 주가를 상향시켰네요. 상당히 크네요. 이것도 아직은 뭐 지난 3개월간 일단 이게 한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크게 뭐 관심을 아직까지 그래도 한번 120%는 상당한 어떤 성향인데 한번 확인해 볼 만한 어떤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일단 지금 현재 뭐 있는 것은 없는 것 같고 바로 이제 이 기간수 외국인들 매수에 대한 걸 보자. 일단 지금 외인 매수 쪽에서는 지금 이런 기업들이 지금 오늘은 이제 필터아웃돼서 나왔는데 좀 특이하게도 오늘은 이게 스틸은 드래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그 이제 대충 이제 감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이 스튜디언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몇 번 그 감시 정보로 일단 했던 게 아마 거의 한 1, 2주 전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스튜디언 드래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오늘 들어오면 100억 뭐 이렇게 107억 가까이 들어왔는데 이 주식 투자하면서 항상 우리가 저기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이 외국인도 이게 어떤 기업이 있다고 봤을 때 그 기업에 이 주가가 이제 좋아 보인다고는 어떤 그런 기대감은 있지만 이게 이 기업에 대해서 그 돈을 이제 주식을 이제 매입함에 있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듯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넣었다가 넣었다가 이게 이제 주가가 출렁임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돈을 플러스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일부 퍼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그런 취득, 그러니까 이제 매집해가는 어떤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뭐 좀 잠시 잠깐 이렇게 파갔다 해서 이 기업 가치 자체가 변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기대치가 전혀 뭐 변동사항이 없으면 사실은 계속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이제 내려갈 때 좀 싸게씩 이렇게 매수하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또 싸게 될 때는 또 매수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게 맞는 거지. 이 기업 가치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유지되는데 특히 이제 여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한동안 이제 상당히 어떤 기대감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라는 그쪽에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일단 지금 이제 많이 어렵고 하니까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많이 역경 못 가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올라간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이제 넷플릭스에 대한 3분기 이익이 이제 올라갔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나니까 이게 오늘 이렇게 다 올라갔는데 뭐 이 기업이라는 게 비즈니스를 하는 게 1, 4분기는 뭐 좋았다가 2, 4분기에는 뭐 좀 못할 수 있고 그다음 3, 4분기, 4, 3분기에는 사실은 이때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3, 4분기, 4, 3분기 이때 좀 많이 속도를 내는 어떤 그런 목표를 많이 가지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때 이제 뭐 그런 어떤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환경 아니면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끝까지 가져간다면 이게 또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그런 이제 같이 이제 성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오늘 이걸 갖다가 단타로 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누가 사네 해서 일단 만약에 올라갈 때 이렇게 샀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단타로 대응하시는 분은 아침에 오전에 1시간 내지는 1시간 반 동안 일단 지켜보다가 이게 계속적인 수급이 들어오니 그러면 오늘 올라가겠다 싶어서 같이 이렇게 따라갔다가 그 다음에 좀 출렁일 때 이때 팔고 나오는 어떤 2, 3% 뭐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뭐 많이 먹는 건 많이
되시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이런 걸 간다면 이 오늘같이 이렇게 어떤 매수세가 들어와서 확 올라갈 때는 내가 미리 사놓고 있지 않으면 이런 어떤 같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에서 전혀 같이 누리지 못하는 거죠. 뭐 이렇게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일단 이런 기업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항상 그 기업의 주식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아가는, 그러면서 이런 기업의 가치가 이제 변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왔다. 예를 들면 이 기업이 너무나 올라가가지고 더 이상 그 기업의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부분들이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조금씩은 성장은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바라듯이 이렇게 급속한 성장이나 아니면 급속한 멀티플이 불가능한 있는 상태가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정체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이제 가서 팔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서 단타 때리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건 좀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거는 어차피 투자자의 마음이지만, 어쨌든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본다면 이게 이제 그런 꿈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봤죠. 그러면 향후 며칠간 이게 또 관심을 받다가 또 이렇게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기업은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아직까지 이 스튜디오들 우리나라에서 이 그 문화, 그러니까 그 미디어 관련돼서 한류를 그 문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해외 쪽에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데는 창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은 사실 스튜디오 들어가고 제 콘텐츠를 이 두 가지가 같은데, 이런 기업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모아가는, 그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뭐 말씀드리다가 계속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약간 했는데, 삼성전자 옛날에 뭐 한 80년대 초반에 그때 와서 혹시 산 사람이 있으면 지금 이제 뭐 아마 뭐 100억대, 뭐 1000억대 이렇게 부자가 됐을 거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자는 나오진 않습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흘리는 이 부분을 절대 못 참아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에 대한 역사도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어떤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어떤 그런 부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기술적 분석도 안 됐을 때죠. 일단 데이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도 없었지만, 지금 그때 당시 이 삼성전자의 가치를 알고 이 삼성전자가 그냥 그러니까 TV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뭐 반도체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계속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어떤 포텐셜을 봤다면 아마 계속 가져갔겠죠, 누군가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배움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넥스트 차세대의 어떤 반도체 같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의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약간 제가 너무 이게 강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더 늘려가야죠. 일단 수급도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뜨는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도 좋고요. 카페24. 카페24가 오늘 보니까 기간 레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오래간만에 나온 것 같은데, 많이 올랐다 하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 과정이 어디서 있냐면, 멀티플. 지금 현재는 한국이나 아시아 쪽에 집중하시면, 이게 이제 아시아 집중하고, 그 다음에 어디 집중하고, 이렇게 계속 늘려간다면, 이게 이제 뭐죠? 이게 소위 말하면 멀티플이죠. 확장성. 지금 현재 국내에서 이렇게 확장해. 이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 있었냐면, 아시다시피 우리 화장품 이렇게 확장성으로 인해서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 확장성에 대한 기대는 이제 다 반영이 됐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확장이 될 거냐 말 거냐. 뭐 중국이라는 어떤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일이고, 또 어느 정도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크게 지금까지 확장해왔던 부분 이외에 더 확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퀘스천 마크죠.
만약에 아모레 퍼시픽이 유럽 시장에 진출해서 유럽을 다 먹어버린다. 지금 미국도 진출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어떤 멀티플이 가능한 이런 확장성이 있다면 지금보다 더 올라가겠지만, 그게 이제 힘들다 본다면 점점 더 이게 주가는 계속해서 이제 수렴하거나 아니면 조금씩 이렇게 조정을 받겠죠. 어쨌든 스튜디오 드리고,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이 우량주가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일단 겹치지 않는데, 일단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다른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을 하신다면 뭐 좋지 않을까. 오늘 이제 뭐 그냥 부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기업이 이렇게 가치가 있으려면 사실은 내일 제일 중요한 게 아모레 퍼시픽이나 삼성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기업은 이 성장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 성장의 기준 조건은 물론 국내도 있지만, 이 한국이라는 데 국내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게 해외 확장 가능성이 많아야 돼요. 그 플랫폼 자체가. 그랬을 때 그런 어떤 밸류, 멀티플에 대한 밸류를 많이 줄 수 있어요. 기관 투자들이. 그래서 이 해외 확장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걸 보면서 항상 투자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반도체를 지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어느 정도 제약 바이오에서 이런 멀티플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실적은 없지만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꼼꼼하게 좀 많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좀 힘들어요. 이게 뭐 한 번씩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데 이걸 어떻게 견뎌요? 이러려면 이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쉬운 게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도 이제 오늘 좀 약간 이런저런 어떤 준비를 하면서 아주 데이터를 뽑으면서 보니까 일단 크게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해서, 오늘 그냥 이 기업이 어떤 기업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는 뭐 삼성전자,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을 통해서,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스튜디오 돌고를 통해서 한번 케이스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